안녕하세요. 추리사무소장입니다. 2004년 2월 9일 저녁 매사추세츠 출신 21세 대학생이 뉴햄프셔 산간도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눈 덮인 길가에 버려진 채 발견된 건 그녀의 차뿐이었죠. 오늘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마우라 머레이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4년 2월 9일) 밤 뉴햄프셔 하버힐의 작은 커브 구간.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눈 덮인 길가에 멈춰 있고 운전자는 없습니다.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우라 머레이 실종 사건의 사건 당일 동선과 최근 공개된 분석까지 모아 3가지 핵심 가설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마우라는 매사추세츠 주립대 에머스트 캠퍼스의 간호학과 학생이었는데요. 배낭여행과 러닝을 즐기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2004년 2월 9일 오후 1시 24분, 마우라는 갑자기 지도교수에게 가족이 사망해 일주일간 결석한다는 메일을 보냅니다. 하지만 당시 실제 사망한 가족은 없었죠.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마우라는 차를 몰고 나가 가지고 있던 돈의 대부분인 $280를 인출했고 보드카와 와인 등 $40 상당의 술을 구매했습니다. 후에 ATM과 주류 판매점 CCTV를 확인했지만 동행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마우라의 2월 9일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새벽부터 컴퓨터로 매사추세츠주 버크셔, 북쪽 버몬트주 벌링턴 방면으로 가는 길을 검색했고 오후 1시에는 군인인 남자친구 빌 로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시지 받았어. 근데 솔직히 누구랑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오늘 꼭 전화할게. 사랑해. 라고 말이죠. 뒤이어 마우라는 바틀리 지역 콘도에 전화해 숙박 정보를 문의하고 남자친구 로시에게 나중에 얘기하자는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의했던 바틀리 지역의 콘도를 예약하지도 않았고 남자친구와 통화도 하지 않았죠. 스쿨버스 기사였던 부치 에트우드가 사고 난 것으로 보이는 검은 소형차와 젊은 여성을 목격합니다. 그는 이후에 경찰에게 그녀는 추위에 떨며 길가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놀란 상태였고 얼굴에 피는 보지 못했고요.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에트우드 씨에게 이미 보험사와 통화했다며 경찰에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말했고 그것이 마우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에트우드 씨는 귀가 후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고 사고 지점 근처 주민도 사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거의 바로 경찰이 도착했지만 나무에 부딪힌 것처럼 보이는 파손된 차량은 잠겨 있었고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죠. 차량 안에선 술 몇 병과 화장품만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에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은 운전자가 술김에 도로 옆에 있는 숲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했지만 눈 위에 숲 쪽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우라는 보험사에 연락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죠. 경찰은 다음 날에도 별다른 소식이 없자 이틀 후인 2월 11일부터 교통사고에서 실종 사건으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지점 반경 800m까지 수색하고 헬리콥터까지 동원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고 납치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죠. 최근에 공개된 문서 및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 전면부 손상은 나무 충돌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사고 당시 차량 속도도 낮았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앞유리 손상의 정확한 원인도 불명, 마우라가 크게 다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019년 4월 3일 112번 국도 인근 콘크리트 지하를 절개 수색 진행했고 지표 투과 레이더, 탐지견 등 민간 제보를 검증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2021년 9월 룬 마운틴 기슭에서 유골 파편이 발견되어 감식했지만 마우라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FBI가 전국 공유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배포하여 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마우라의 가족들이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 일대의 대형 빌보드 캠페인을 전개해 신규 제보를 유도했습니다.
2024년 2월 8일에서 9일 마우라가 실종된 지 20년, FBI는 마우라의 현재 예상 모습을 제작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24년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사고 지점 근처 약 1마일 떨어진 개인 부지에서 녹슨 칼이 발견돼 가족들에게 전달되었고, 탐지견이 같은 부지에서 반응했다는 가족 측의 언급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의미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정리된 소지품, 사전에 목적지를 검색한 것과 숙소를 문의한 것, 그리고 교수진에게 보낸 부재 메일 등은 자발적 실종 또는 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종 직전 마우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났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자 처벌이 두려워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최근 밝혀진 저속 충돌, 무상의 추정 분석과 합쳐본다면 음주 또는 차 사고로 인한 쇼크 상태에서 길을 따라가다 다른 차량에 탑승했거나 근처에서 은신하다 도보로 이동 후 추적 불가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겠네요. 다만 실종 이후에 금융거래나 통신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발적 실종 또는 잠적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인 프레드 머레이는 딸의 자발적 실종이 말이 안 된다며 부인했습니다. 곧 대학을 졸업해 간호사가 될 예정이었고 새 차를 구입했으며 그해 여름 결혼도 앞두고 있다고 말했죠. 아버지 프레드 머레이는 그 지역을 잘 아는 누군가가 그녀를 태워 사라졌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했는데요. 사고 지점으로부터 숲속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이 없었다는 것이 그 가능성의 근거죠. 갑자기 마우라에게 일어난 사고 때문에 범죄의 타겟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는 겨울밤이었으며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던 구간이었기에 사고 난 것으로 보이는 차.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젊은 여성은 범행 기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범죄가 일어난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차량 충돌 자체가 치명상은 아니었을 수 있으나 저체온증이나 추락 등 2차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부상을 입은 마우라에게 이후 제3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2019년에 콘크리트 지하 수색, 2021년 6월 파편 분석, 2022년 공개 수색 등 여러 번의 수색과 검증에도 사고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 이 가설의 반증이자 동시에 사고 현장이 아닌 다른 곳의 가능성을 키웁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동차의 전측면 손상 및 유리 손상 원인이 불분명했는데요. 저속 충돌로 나무 충돌설과 불일치 가능성이 제시되었기에 부상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이는 마우라가 현장 이탈 후 의사결정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우라의 현재 예상 모습은 마우라 실종 20년을 기점으로 공공의 관심이 재점화되자 FBI가 제작 후 공개했습니다. FBI는 이것이 수사 태도의 변화라기보다 새로운 증언이나 목격자를 더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죠. 이는 가족이 가장 주목한 민간 제공 단서인데요. 사고 지점 근방에서 발견된 녹슨 칼과 그곳에서 반응한 탐지견이라는 큰 단서에도 이에 대한 당국의 평가와 연구 결과 공개는 없었습니다. 마우라가 실종되었던 2004년 당시 소셜미디어는 극초창기로 그 기능이 지금과 같지 않았는데요. 인터넷이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머레이 실종 사건도 다시 조명됩니다. 범죄 관련 웹사이트들이 생겨나고 머레이 사건만 다루는 사이트도 생겨났고요. 이렇게 한 번에 사건 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되자 소위 네티즌 수사대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머레이 실종 사건 수사에 다시금 불씨를 지폈는데요. 하지만 이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온갖 소문과 음모론에 더불어 수사에 혼선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머레이가 실종된 지 정확히 8년 후인 2012년 2월 9일 유튜브에 1일 이 덜트백이라는 계정이 2개의 동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차 안에서 머레이가 실종되었던 112번 국도를 찍은 영상과
1분 동안 기괴한 웃음소리로 웃는 중년 남성의 영상 뒤에 마지막에 기념일 축하해라는 자막이 나오는 이상한 영상이었죠. 그 이후엔 마우라 머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는데요. 마우라가 사건 당시 알아봤던 콘도의 티켓 사진에 문법도 맞지 않는 노호볼 멘탈 워너비라는 문구와 기괴한 음악과 그림이 담겨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결국 이 영상에 의해 온갖 추측과 음모론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머레이는 이미 살해됐다. 그림이 시체 유기 장소를 암시한 게 아니냐. 범인의 조롱일 뿐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왔죠. 경찰은 이를 단서의 실마리로 잡고 수사하기 시작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해당 계정 주인은 알든 올슨이라는 남성이었고 정신질환 환자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혐의를 찾지 못했고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영상으로 판명났죠. 만약 여러분이 마우라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얼어붙은 밤길, 경찰을 기다리기보다 누군가의 차에 올라타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구조였을까요? 시작이었을까요? 뉴햄프셔 법무부와 주경찰은 성인 실종이 모두 범죄는 아니지만 본건은 의심스러운 실종으로 형사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지속했습니다. FBI의 강력 범죄 보조팀과 사건을 공유하며 2024년도에 실종 20주년을 기점으로 현재 예상 모습을 공개했고 언론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리드 유도를 위한 통상 조치라고 명시했고요. 최근 차량 분석이 공개되었지만 저속 충돌설, 나무 충돌이 아니라는 주장, 또 운전자가 혼자 있었는지 여부나 불분명한 차량 유리 손상의 원인이 현재까지도 현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었죠. 마우라는 스스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도로 위에서 누군가를 만났을까요? 저속 충돌과 발자국의 부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의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추리사무소장이었습니다.